오빠, 보고 싶었어요. 1950년 여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논에서는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뛰어다니고 좁은 골목에는 된장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여 흘렀다. 그 속에서 한 소녀와 한 청년이 있었다. 민수 오빠, 오늘도 학교 다녀오셨어요? 응, 이제 곧 졸업이지. 근데 수진이는 이 시간에 여기 있구나.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있죠. 오빠요. 그 말에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햇살이 수진의 머리카락 사이로 흩어지고 민수의 눈동자엔 묘한 떨림이 번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였다. 학교 앞 길가에서, 시장통에서, 심지어 동네 우체통 앞에서도 둘의 그림자는 언제나 나란히 늘어져 있었다.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수진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너는 늘 희망을 얘기하지. 그 시절 사람들은 모두 믿고 있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로울 거라. 그러나 민수의 눈빛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학교 게시판엔 이미 입영 통지서란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비가 내리던 오후, 민수는 젖은 군복 차림으로 수진의 집 앞에 섰다. 그의 손엔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수진아, 나 내일 훈련소로 간다. 갑자기 그렇게 빨리? 이게 나라가 정한 일이니까. 하지만 꼭 돌아올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혹시나 못 돌아오더라도 이건 내가 꼭 간직했으면 해. 그런 말하지 마요. 오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비는 점점 굵어지고 둘의 눈빛은 그 속에서 흔들렸다. 그날 밤 수지는 민수가 건넨 편지를 펴보지도 못한 채 품속에 꼭 쥐고 잠들었다. 새벽 안개 속 트럭 위에 올라탄 젊은 병사들의 얼굴. 그들 중 한가운데에 민수가 있었다. 수지는 먼 길 끝에서 그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오빠 꼭 살아서 돌아와요. 민수는 멀어지는 시선 속에서도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사랑. 그렇게 그들의 첫사랑은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여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의 여름이 평생을 잊지 못할 첫사랑의 계절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한강 이북으로 밀려든 전쟁의 불길은 모든 것을 잿빛으로 바꿔놓았다. 민수는 강원도 어느 전선 부근의 참호 속에 있었다. 눈발은 멎을 줄을 몰랐고 차가운 바람은 살갗을 베어냈다. 이 추위보다 더 아픈 건 그녀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야. 그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 위엔 수진에게라 적혀 있었다. 진흙에 젖은 손으로 조심스레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곳의 밤은 너무 길어.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동료들의 숨소리만 들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생각을 하면 잠시 따뜻해져. 너의 웃음소리,
내가 내게 건네던 그 괜찮아요 한마디가 내 안에 아직 남아있거든. 수진아, 나는 겁이 많아졌어. 하지만 동시에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버티고 있어.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나를 너무 오래 슬퍼하진 말아줘. 대신 봄이 오면 내가 좋아하던 강둑에 들꽃을 심어줘. 거기 앉아 있으면 내 옆에서 나도 같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민수, 1951년 겨울.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민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총소리는 멀리서 또 터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 덮인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내가 꼭 돌아갈게. 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민수야, 오늘도 편지 쓰냐? 응,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 그 여자 이름이 뭐라 했지? 수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꼭 살아남아야겠네. 그 사람 기다릴 거 아니야. 그래, 꼭 돌아가야지. 그 말과 함께 민수는 자신의 헬멧에 수진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수진아, 내가 꼭 돌아갈게. 포탄이 하늘을 찍고 젊은 병사들의 외침이 눈보라 속에 묻혀갔다. 민수는 몸을 낮추고 총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엔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건 사랑의 향기였고 동시에 이별의 전조였다. 새벽녘 전선은 잠시 고요했다. 민수는 부상병을 등에 업고 이동 중이었다. 그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터진 한 발의 포탄이 모든 걸 삼켜버렸다. 그날 민수는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못한 채 눈 속에 묻혔다. 그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것은 수진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한 장이었다. 한편 전쟁의 소식은 끊겼고 서울의 봄은 너무 조용했다. 수진은 여전히 민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우체통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오곤 했다. 그녀는 믿고 있었다. 민수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그러나 그 봄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줘. 그 말은 아직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눈보라 속에 묻힌 편지는 아직 누군가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채 시간 속을 떠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새해가 흘렀다. 수진의 세상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왔고 거리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녀는 우체통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가슴엔 여전히 그날의 마지막 인사가 남아 있었다. 수진아, 꼭 돌아올게. 그 한마디가 그녀를 살아가게도 하고 또 매일 죽어가게도 했다. 그녀의 방에는 편지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민수에게 보냈던 수십 통의 편지가 고이 쌓여 있었다. 그 어떤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수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믿었다. 어딘가에서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혹시 김수진 씨 댁입니까? 네, 그런데요. 그의 손에는 군청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전사 통보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민수 오빠가 전사했다고요?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수지는 손끝으로 봉투를 쓰다듬었다. 종이는 젖어 있었고 군화의 먼지 냄새가 스며 있었다. 봉투에는 삐뚤게 적힌 글씨. 수진에게,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수진아, 이 편지를 받을 땐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오늘 새벽에 전우들이 하나둘 전장을 떠났어. 나도 뒤를 따를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이 두렵진 않아. 왜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걷던 강둑길, 내가 내게 처음 건네던 그 웃음, 그 모든 순간이 내겐 천국이었어.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이, 그리고 끝까지. 이 전쟁이 끝나면 꼭 내게 들려주고 싶던 말이 있었어. 넌 내 인생의 이유야. 그 말을 못 전한 게 아쉬워. 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준다면 그걸로 난 충분해. 내가 떠나도 봄이 오면 내 창가에 앉은 새소리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수진아, 민수. 전선에서.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마치 그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비는 멈추지 않았다. 빗물은 창문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눈물과 뒤섞였다. 오빠 이제 알겠어요. 오빠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하늘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민수가 웃고 있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줘.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민수가 좋아하던 강둑길을 걸었다. 그곳엔 언제나 봄바람이 불었고 노란 들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다. 아니,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시간은 참 잔인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단 한 가지 그녀의 마음만은 바꾸지 못했다. 1950년의 그 여름으로부터 이미 반세기가 흘렀다. 서울은 빌딩과 자동차로 가득해졌고 전쟁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그 약속이 살아있었다. 수지는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창가에 놓인 낡은 편지함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여전히 민수가 보낸 마지막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 종이는 바래고 잉크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그 글씨를 읽었다. 민수 오빠, 오늘은 참 날이 좋네요. 오빠가 좋아하던 그 햇살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하루 속에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그녀는 매년 이 계절이 되면 그 길을 걸었다.
그곳은 민수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하늘 아래 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있는 곳이었다. 오빠, 이젠 내가 많이 늙었어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흩날리며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살며시 어깨를 감싸는 듯한 기분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종종 그런 느낌을 받았다. 바람이 불면 민수가 곁에 와서 조용히 말하는 듯 했다. 괜찮아, 수진아. 나 여기 있어.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바람을 잡았다. 하지만 바람은 언제나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렸다. 수지는 오래된 풍금 앞에 앉아 손끝으로 건반을 눌렀다.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곡은 민수가 전쟁터로 떠나던 날 작별 인사처럼 불러주던 노래였다. 그대 떠난 들길에 바람만 흐르네. 음이 자꾸 떨렸다. 눈물이 목을 막고 올라왔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 오빠, 나 이제 곧 갈게. 그때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편지를 한 번 더 펼쳤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사랑한다. 수진아. 봄이 오면 내 목소리를 들어줘.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쓰다듬던 그녀는 살짝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랜 시간에 굳은 마음이 다시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미소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였다. 그녀는 강둑에 놓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설지 않은 아주 익숙한 목소리. 수진아.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노을빛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군복 차림, 그 시절 그대로의 미소. 민수 오빠?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처럼. 이제 됐어. 그렇게 오래 기다렸잖아. 오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함께 가자. 그날 저녁 강둑엔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 두 사람의 마지막 이별을 감싸 안았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강둑 벤치에서 조용히 잠든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품엔 민수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노랗게 물든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날 저녁 강둑길 위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함께 걸어가는 걸 봤다고. 그녀의 긴 기다림은 끝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서로의 봄이 되어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둑길, 오래된 벤치 위에는 한 장의 편지와 노랗게 물든 들꽃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기다림의 자리라 불렀다. 수십 년 전 전쟁 속에서 사랑했던 두 사람, 민수와 수진이 마지막으로 함께한 곳이었다. 한 젊은 연구자가 벤치 위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흐릿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나는 내가 웃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여기서 사라져도 된다. 그 연구자는 조용히 편지를 펼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세상에 남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강둑길을 따라 지나던 한 노부부는 벤치 위에 놓인 들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시절 그들이 기다리던 마음이 여기 그대로 있구나.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잎 사이로 먼 옛날의 웃음과 목소리가 스쳐가는 듯 했다. 민수와 수진이 남긴 계절은 시간과 세월을 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노을빛 속 벤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강둑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한 아이가 손을 잡은 부모에게 물었다. 엄마, 저 꽃은 왜 여기 놓여 있나요? 부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래전 사랑했던 두 사람이 남긴 약속의 흔적이란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랑은 이렇게 남아있지.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민수와 수지는 이제 세상에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기다림의 계절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들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다림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